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멋있는 게스트가 한 분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댓글 소개하고 본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 JYP님 북토크 때 노래 부르셨던 영상 딱 2분 45초입니다. 네이버 카페 멤버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카페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페이스타임으로 생중계한 영상을 모바일로 보시던 세바공님께서 그 모바일 화면을 녹화하신 거라 화질이 좋고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혼비 작가님께 영상 전달을 확인받았는데 올려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왜 JYP 영상인데 혼비 작가님께 허락을 받았을까? 네, 노래소리 현장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JYP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영상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 댓글을 보고 우리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디오 클립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가끔 JYP에게 댓글 꼭 전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JYP가 다 댓글 봅니다. 근데 보긴 다 봐요. 반응을 안 보일 뿐. 네. 그 간만에 제가 댓글을 달았죠. 간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러지 마요라고. 그랬더니 이게 JYP 맞냐? 안 믿어 사람들이. 저 맞아요. 그러지 마요. 네. 그날 그 녹화하실 때도 그 세바공님만 미국에서 보시느라고 특별히 촬영한 거니까 네, 저의 흑역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공상태님이라면 그냥 공개를 했을 것 같아요. 착하시니까. 네, 공개하세요 그냥. 그러지 마. 자,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을 맨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은 진공상태님, 세바공님 등 책걸상 여러 청취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이버에다가 책걸상 애청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카페를 만드셨어요. 그러게요. 네, 카페를.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저도 가입했습니다. 예. 거기 저 YG는 닉네임 뭐로 가입했습니까? 뭘로 가입했지? 몰라. YG로 가입했죠. 그냥 YG로 YG? 가입했죠. YG. 예. 전 JYP. 네, YG로 가입했고 보니까는 뭐 데일리 출첵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세바공님이 페메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한테 카페 만들려고 지금 도모 중인데 카페 만들어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맡으시더라고요. 그걸 왜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허락을 맡을 이유가 없죠. 아니 아미가 뭐 BTS한테 허락받고 만들어졌나? 네, 그런데 제가 그냥 한 가지 당부는 드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제가 왜 싸우지 말라고 해드렸냐면 아마 제가 책걸상 방송하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팬카페 있었잖아요. YG 팬카페가 있었다고? 네. 언제? 양구와 함께 팬카페 이름. 왜? 꽤 오래 있었어요. 그 2005년에 황우석 사태. 뭘 했다고? 황우석 사태 이후에 황우석 사태 때 되게 그 제가 활약하는 모습이 뭐 가상한지 갸륵한지 안쓰러웠는지 어쨌든 간에 한 300분 정도가 모이셔가지고 카페를 만드셔서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 좋고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막 그 카페 멤버들끼리 뭐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정모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연사 섭외 같은 것도 막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네, 책걸상 애청자 카페분들은 싸우지 마시라며. 네, 싸우지 마시라고. 네. 세바공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안 속았어요. 크크크. 놀랍지 않은 깜짝 게스트 앞에 앉혀놓고 앞담화하시는 YG의 뻔뻔함에 계속 웃었네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받은 사인본과 전자책에는 그 많은 추천사가 모두 빠져있네요. 추천사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지만 추천사가 아예 없으니 궁금하긴 하네요. 전자책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인본에는 그 앞에 면지에 있어요. 네,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세바공님 다시 한번 펼쳐봐 주세요. 네, 제나맘님께서도 수질의생 때 크게 속아서 이젠 안 속습니다. 이진우 기자님의 솔직함 덕분에 여러 번 빵 터졌어요. JYP님의 부캐 저자 박재영님을 알게 되어서 더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예리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정중하진 않지만 무례하지 않은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던 JYP님의 집착하시는 모습마저 너무 귀여우십니다. 해외 살고 있어서 읽고 싶은 한국 책이 있으면 모았다가 주문하는 편인데 여행 준비의 기술 때문에 목록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오더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JYP님 친필 사인 꼭 받고 싶습니다. 언젠가 마그넷 콜렉션도 꼭 보고 싶네요. 사랑해 사랑해님
내내 웃으며 들었습니다. YG JYP가 책 얘기하고 수다 떨고 키득키득 웃으면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이진우 기자님 목소리도 멋지고 손경제의 JYP 언제 나오는지 기대되네요. 여행 준비의 기술 많이 팔려서 신나하는 JYP 웃음소리 듣고 싶어요. 크크. 네, 크리스마스 방송이라고 했던가요? 뭐 25일인가 26일에 나간다고 했는데요. 요 네.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방송됐을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네, 굿님. 못 살아요. 속이는 사람도 안 속을 거 알고 속는 사람도 그냥 속는 셈 쳐주는 뻔한 레퍼토리인데도 이렇게 재미지다니. 야초님도 오프닝 들으면서 JYP 언제 나오나 궁금했어요. 방송도 너무 재밌고 책도 재밌었습니다. 저도 로마에서 호박꽃 튀김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읽는데 갑자기 설레고 기뻐지는 기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채땡땡땡땡님 유유 댓글 보니 저만 속은 듯 하셨는데 명양님께서는 전에 속았는데 이번에 또 속다니라고 하셨고요. 리비님도 이번에 펀딩 참여한 1인으로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이번에 듣다가 빵 터졌어요. 저는 정말로 JYP가 바빠서 이진우님이 진행하시는 줄 알고 듣고 있었거든요. 책걸상에 이진우님 목소리가 입혀지니 한결 부드럽네요. 지금 제 옆에는 JYP 친필이 담긴 여행 준비의 기술이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습니다. 책을 받고 펼치다 JYP의 시원한 필체에 깜놀. 기분 좋더라고요. 내일 여행길에 가져가서 읽으려고 한껏 기대 중입니다. 해외살이를 막 시작했는데 이곳은 코로나 지역 감염이 없어서 로컬 여행이 가능해요. 이 시국에 감사한 일이죠. 네, 리비님 어디가 그렇게 청정 지역인지 다음번에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가루님 초판 다 팔아주고 끝냅시다. 이 말에 빵 터져서 웃고 바로 책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라야님께서도 섬에 있는 서점은 지인들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여행 준비의 기술은 아직 선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편 듣다가 분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JYP IG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JYP님의 긴 한숨 너무 재밌었어요. 크크크. 네, 자몽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 신간 홍보방송 에피소드가 올라온 것을 계기로 받아놓고 살짝 아껴두었던 여행 준비의 기술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있는 중입니다. 소문대로 찰지게 재미있어요. 16번째 꼭지에서 JYP님의 책방에 있는 여행 관련 책 중 일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제 동생이 쓴 책이어서요.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인데 JYP님 신간에서 제목을 발견하다니 반가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책 제목도 좀 말씀을 해주시지. 참, 자몽님 다음번에 다시 무슨 책인지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뭐든 다 배달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저자신데요. 김하영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재밌게 저도 댓글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하영님, 저는 이제 김하영 기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한데요. 아니, 원래 기자고 지금도 사실은 저널리스트죠. 그렇죠. 네. 간단히 저자 소개한 다음에 책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네.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하셨고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12년간. 그러면은 YG하고는 직장 동료였겠네요. 네, 저보다 6개월 선배였습니다. 네. 그 후배 기자 YG는 어땠습니까? 그때 초짜 때. 초짜 때요. 영민하고 똑똑하고. 그 6개월이면 근데 본인도 초짜 시절이잖아요. 뭔가 남달랐습니다. 아니 여기에 덧붙여야죠. 싸가지 없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야죠. 아,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 회사 생활하면 6개월 선후배면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학교는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예, 그래서 뭐 친하게도 지내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회사 입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야유회를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유회 때 술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다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술에 뻗어서 잠에 들고 둘만 깨어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아, 이렇게 지금 둘이? 네, 그러다가 어떤 이슈로 막 둘이 싸웠어요. 설마 치고받았나요? 치고받지는 않았고 제가 깐죽거리는 걸
계속 듣다가 참다 못하고 여기 있는 김하영 기자가 자기가 먹던 수박을 저한테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그런 게 뭐야? 수박 껍질. 수박 껍질. 그렇지. 먹는 거 수박을 던지면 안 되지. 수박 껍질. 네, 네. 네. 도대체 얼마나 깐죽거렸으면. 네. 원래 수박 씨를 던지려다가 그 김하영 기자는 지금 딱 보면 아 저분은 술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의 외모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생긴 대로 먹습니다. 술 그리고 또 저기잖아요. 집이 술도가집이었잖아요. 예, 제 어릴 때 양조장 집 막내 아들로. 오. 있는 집 자식이에요. 오. 자, 그래서 2014년까지 기자로 일했는데요. 평소 연암 박지원의 삶을 동경해 오다가 21세기 열아일기를 쓰겠다는 각오로 2014년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1년 2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했다. 우와. 1년 2개월 동안 세계 일주. JYP가 언제나 꿈꾸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세계 일주. 근데 14개월 동안. 근데 저는 걱정했습니다. 14개월 동안 이제 그 와이프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한 거잖아요. 저 커플 과연 같이 돌아올까? 같이 돌아올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 싸웠다면서요. 예, 처음에는 싸우는데 예,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찢어졌다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래 그냥 동쪽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이죠. 그 다행히 그래도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라서 찢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2015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이죠. 이야기 경영연구소. 이건 매체 이름인가 봅니다. 편집장을 맡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 매체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그런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콘텐츠 담당을 했죠. 네, 그리고 2019년에는 피렌체 식탁 편집장을 지내면서 사회 비평 업무를 하셨는데 2020년에 다시 뜻하는 바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배달과 물류센터, 대리운전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 불리는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일 정도 그 플랫폼 노동자로 일한 경험으로 쓰신 책이 오늘 소개하는 뭐든 다 배달합니다.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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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00일은 책이 초고가 나왔을 때 시점이고요. 네. 한 지난 9월쯤. 네, 그 이후로도 계속했으니까 현재는 뭐 한 300일 넘었죠. 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1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2월 1일 날 퇴사해서 2월 4일인가 8일부터 이제 쿠팡 물류센터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책을 쓰려고 일부러 체험을 한 거냐? 아니면 체험을 하다 보니까가 아니죠. 그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널리스트로서의 이제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이거 여기 되게 재밌는데 내가 이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냐?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반드시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기자 일을 하면서도 이 플랫폼 노동 쪽에 원래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에 그 여행할 때인데 그 미국 LA에서 외곽 지역 모텔에 한번 묵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물어봤어요. 그 모텔 주인한테 다음날 공항 가야 되는데 택시 좀 불러줄 수 있겠냐. 책에도 에피소드가 나오죠. 네. 그 모텔 주인이 되게 그럼 한 $100 정도 나올 텐데 비싸고 여기 외곽에서 택시가 잘 안 온다. 차라리 우버를 불러보지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다음날 불렀죠. 그랬더니 새 차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산 차가. 새 차 냄새가 풀풀 나길래 드라이버한테 새 차 뽑았냐 물어봤더니 새로 뽑았다. 자기가 원래 우버를 부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서 평점을 잘 받으려면은 좀 새 차가 좋아야 된다. 근데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차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때는 한 $50 정도에 갔으니까 저는 싸게 이제 공항에 간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버가 계속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 우버 노동자들이 우리도 이제 근로자다. 우버라는 회사의 근로자다라는 소송을 걸었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근로자 맞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뭐 이것도 조금 요즘 좀 변하긴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걸 보다가 한국에 왔더니 사실 한국에서 대리운전 보니까 이게 원래 우버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근 후에 짜투리 이제 저녁 시간에 그 부업으로 하다가 이게 산업이 크면서 뭔가 이렇게 전업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대리기사가 뭐 우리 사회에서 되게 큰 산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택배니 그 음식 배달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체험 기사 나오면 항상 힘들다, 뭐 어렵다, 뭐 그 정도만 나오고 그런데 이 산업이 크는 배경이 뭘까? 뭔가 직접 체험해 보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좀 답답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는 사이에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 일이더라고요. 예, 뭐 면접 볼 필요도 없고 뭐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깔고 그냥 뭐 그 운전면허증 하나 올리거나 하면은 누구나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을 본격적으로 할지를 도모하는 기간에 그렇죠. 쉽게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미디어 보면은 뭐 이걸 해서 요즘 뭐 돈을 좀 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이 어차피 할 거면은 뭔가 좀 그 원래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좀 그게 있다 보니 좀 기록을 하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딱 보자마자 저자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낯익은 이름인 거예요. 설마 그 김하영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2014년에 이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는 교류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풍문으로 아 이제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더라. 그래서 아이고 역시 또 다르게 사는구나. 그리고 뭐 이야기 경영 연구소 같은 곳, 뭐 피렌체 식탁 이런 곳에서 편집장 같은 걸 한다 더구나 이런 얘기만 들었지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어디 원고도 쓰고 그랬다며요. 네, 피렌체 식탁에 원고 청탁을 한번 할 때 우연히 연락이 된 적은 있었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딱 뜬금없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부스러기 노동, 플랫폼 노동 이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이름이 김하영인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고 이제 이력을 봤더니 그 프레시안에서 같이 일했었던 그 김하영 기자여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지인이 어떻게 사는지 약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계정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YG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발견한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 옛 직장 동료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또 JYP는 의외로 사람이 착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니 한번 모셔다가 인터뷰 한번 하자라고 했더니 나 쓰레기 만들려고 또. YG가 안 된대.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책이 좋아야만 부르지 책이 그지 같으면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책을 검토해 보시오라고 했더니 책을 막 읽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쓰레기 같으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아니 내가 막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더 좋은 평가 아닙니까? 책을 보니까 책 때문에 지금 초청된 거예요. 이게 과거에 무슨 인연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뿌듯했던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뭐든 다 배달합니다. 이 책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JRP도 읽었더니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초청하기로 날짜 딱 잡아놓고 확정을 했는데 이제 날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야. 아니나 그럴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 경제 기자님께서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극찬을 해놓으면서 이 책 너무 재밌다고. 이진우 기자님이? 이진우 기자님 말고 그 손에 잡히는 경제의 메인 작가님께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다가 이 책 너무 재밌다고 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에도 저자를 부릅니다라고 또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진짜 괜찮은 책인데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손경제의 김하영 기자 편도 방송이 됐을 것 같은데 다시 듣기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예, 뭐 읽으신 분들은 다들 뭐 재밌게 읽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자로서는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벌써 1세가 거의 다 나갔대요. 그리고 2세 찍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YG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게 그 까칠한 YG에게. 네. 제가 알고 지낸 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은 이렇게 훈훈하지만 저 이제 한 2부 가면은 이제 이 책은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사실 YG가 뭐 저를 잊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YG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오. 저기 사는 데가 비슷해요. 뭐 지금 실제 여전히 주거지? 거기 살죠. 아 거기 살죠. 일산,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오. 아. 배달을 하다 혹시 YG의 집을 배달하지 않을까. 오. 아, 하지만 저는 배민을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요기요나 배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달을 뭔가 하는데 약간의 그런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가가지고 사오지. 그 뭔가 배달비 한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배달비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저도 의외로 많이는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식당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가지고 오는 편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더 짧더라고. 가격도 더 싸고요. 그래서 심지어 가격보다도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오래 걸려. 심지어 저는 이제 그 그렇죠. 예. 핸드폰에 배민 앱이 안 깔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신기해가지고 한 번씩 깔아봤어요. 이제 배민 앱이나 뭐 그 쿠팡 이츠 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앱을 쫙 깔면은 다 첫 주문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써보려고. 그거 한 번씩 한 바퀴 쫙 돌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안 쓰시고. 네. 그래도 명색이 저널리스트고 세상 만사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인데 배민 앱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도 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웠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가서 직접 사오고 뭐 인터넷 쇼핑도 거의 안 하던 편이었거든요. 예, 거의 좀 고리타운에서 그런지 오프라인으로만 거의 하다가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이제 이 세계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저 집이 맛있는 집 같다고 해서 직접 사 먹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지 저도 원래 잘 안 썼습니다. 자, 어쨌든 1쇄가 거의 다 소진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그 최소한 이 뭐라 그래요? 이게 글 쓸 때 들어간 시간에 그 시급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벌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벌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안타깝게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니 이제 시작인데 뭐 한 달 채 안 됐다면서요. 근데 진짜 뭐든 다 배달합니다를 읽어보니까 최저임금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 책은 사실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본 것도 있고 우리가 방송에서 제대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곁다리로만 조금씩 얘기하고. 근데 일단 그 책들을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 건가? 이런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좀 드는데 이 책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 유머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린 절묘한 그림들 때문에 뭐 읽는 게 재밌습니다. 일단 그 면에서는 상당히 즐거운 독서였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서점에서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찾아보면 혹은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보면 이제 표지에도 이제 손그림이 표지 이미지로 있는데 이 손그림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사파를 다 직접 손으로 그린 거죠. 예.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을 김하영이 그렸다라는 사인 같은 건 없네요. 맨 뒤에 보면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이제 서지 정보에 보면은 네네네. 예, 김하영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이 그림에 대한 고려는 따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괜찮다. 네. 요 터치라고 예. 잔뜩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네. 어떤 의미? 제가 여러 가지로 짐작해봤는데 예.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출판사 디자이너가 이제 표지 고민하면서 그냥 그림만 딱 얹어놓기 뭐 하니까 뭔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건데요. 어쨌든 이 플랫폼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터치. 있어야 하고 항상 그 터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터치라는 딱지를 잔뜩 붙여놨죠. 그리고 그 JYP도 유머 코드 이야기를 했는데 유머가 늘었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을 촉으로 써놓고서 아내를 보여줬는데 아내가 욕을 하더라고요. 욕이라기보다는 욕을 했겠지. 너무 재미없다고. 그게 욕이에요. 네. 아내들은 다 그래요. 네. 제가 사실은 한 뭐 10년 넘게 기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촉으로 써놓고 보니까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기획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원래 네. 기자들이 그 살을 다 발라내고 뼈만 남기는데 그 뼈가 어두운 뼈잖아요. 항상 이렇게 어두운 면만 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인간미 없고. 네.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들은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 발라버리고 이 뼈만 남겨놓으니까 이게 책으로서의 가치가 또 별로 없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옛 기억을 더듬어 기자가 되기 전에 글쓰기 했던 기억을 더듬어 뭔가 좀 완전히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군더더기를 막 붙였어요. 군더더기 없는 글이 아니라 군더더기 있는 글. 아니 그래서 내가 되게 읽으면서 감탄했다니까요. 그 YG가 약한 게 유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머가 있는 책을 둘 다 고개를 그렇게 격하게 다 끄덕이면 어떡합니까?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유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유머가 있는 글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이 책이 되게 그 읽으면서 미소를 짓는 대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아는 사람이 저자다 보니까 김하영 유머가 늘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방송을 우리가 준비할 때 JYP는 사실 별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냥 책을 다 읽고 나면 뭐 저자나 관련 전문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얘기 아무거나 막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솔직히 방송 녹음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책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일한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것보다 좀 더 차원 높은 뭐 다 여기 저널리스트들이니까 이 플랫폼 노동이 지배하는 이 시대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막 우아한 얘기를 힘닿는 데까지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녹음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게요. 어떻게 그럴까요? 생각하세요? 네. 어느 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하면 됩니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냥 그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네. 책이 재미있다. 그리고 유머 코드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JYP나 혹은 제가 드렸던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고생한 노동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배민 커넥터 음식 배달 그리고 카카오 대리기사가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또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분들도 저게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 노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책이 무겁거나 이 책을 읽으면 한숨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약간 장벽 같은 게 생길까봐. 안 팔릴까봐. 예, 장벽 같은 게 생길까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막 자신 있게 권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진짜 플랫폼 노동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도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노동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도 요령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실제로 집필한 기간은? 실제로 집필한 기간이요. 그래서 처음에 기사처럼 써가지고 망했다 하고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한 2주 정도 걸렸죠. 응? 2주 정도요. 2주에 다 썼다고요, 이 책을? 한 3주 걸렸나요? 아무리 오랫동안 글 쓰는 일을 해왔지만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김하영 기자가 원래 이렇게 기사는 굉장히 빨리 썼어요. 항상 기사 쓰고 욕을 먹어서 그렇지. 아니 근데 3주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단순 에세이도 아니고 보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데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가까운 각주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게 초고를 쓴 데 한 2, 3주 걸렸다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고쳤죠. 그럼 그리고 그렇지.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한 9월 한 초쯤에 이제 초고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바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 로봇도 새로 나오고 아마존이 그 드론 배송 항공청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 나오고 또 뭐가 바뀌고 또 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터지고 네. 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계속 원고를 업데이트를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좀 그래서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근데 이거 계속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 책은 영원히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여기까지다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책을 낸 거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제가 틈틈이 계속 메모를 했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그림도 틈틈이 그리고. 그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저는 뭐 책을 읽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이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배민 커넥트 음식 배달 그리고 카카오 대리기사를 이렇게 200일 가까이 하고 지금도 거의 300일 넘게 해왔잖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몸으로 제일 힘든 거는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에서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거 들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류센터 갔다 와서 그때 한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좀 건장한 편이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샤워하고 바로 누워서 잠들었는데 밤새 끙끙 앓면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많고 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가 2월달에 추울 때였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몸으로는 제일 힘들었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좀 몸에 익더라고요. 근데 몸이 제일 힘든 건 물류센터고 그 마음이 제일 힘든 건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은 항상 이렇게 길에서 대기해야 되고 밤에 그리고 항상 그 콜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콜을 잡는 그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리고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나서 낯선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고 그리고 낯선 사람 만나서 낯선 차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을 나가가지고 어느 동네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도. 누구를 만나요. 어떤 날은 뭐 김포도 갈 수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뭐 저기 양주도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되게 불확실한 점. 그래서 그 대리기사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최소 3개월, 최소 한 8개월 정도는 돼야 이게 익숙해지고 숙련이 될 거다. 그만큼 대리운전이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가장 먼저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대리기사는 가장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대리기사는 지금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대리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음식 배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는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가 이제 약간 코로나 거리두기가 약간 풀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8월부터 이제 또 그 2차 대유행 해가지고 확 늘었잖아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9시 이제 다 셧다운 그렇죠. 돼가지고 네. 대리기사는 이제 지금 거의 50% 미만일 거예요 아마 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리기사 콜이 보통 저녁 한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1시까지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하룻밤 나가면은 한 5콜 타면은 그날 뭐 좀 밥벌이는 했다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지금 콜이 다 8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몰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두 콜밖에 못 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가봐야 콜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처음엔 또 경쟁이 치열해진 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회사 다니다가 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뭐 고용보험이나 뭐 실업급여나 이런 혜택이 있지만 원래 프리랜서였던 분들, 고용보험 가입 안 되셨던 분들, 뭐 피트니스 센터 뭐 강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쿠팡 물류센터 가고 대리운전하러 오고 이렇게 되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음식 배달은 그래도 뭔가 정해진 지역, 네. 비교적 좁은 지역 그렇죠. 안에서만 하시니까 낯선 곳을 가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부담이 조금 적긴 하죠. 예. 그 지금도 음식 배달은 이 책에 묘사된 대로 자전거로만 하고 계세요? 예. 그 대리 기사 이야기나 그 쿠팡 물류센터 대리 기사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쿠팡 물류센터 이야기는 뭐 그래도
조금 새로웠지만 뭐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이제 짐작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음식 배달 이야기는 상당히 새롭고 몰랐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그 신노동이더라고요. 신노동.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그 각종 탈 것들 뭐 걸어 다니는 분,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동 킥보드. 킥보드 뭐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자전거가 제일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하여튼 운동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 언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제가 책에 썼거든요. 네네. 네, 처음에 그냥 돌아다닐 때 몰랐는데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면서 다녀보니까 언덕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언덕이 많은지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울 그 부가연동 뭐 요쪽 그리고 남가자동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저희 동네는 대평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일산은 그래도 평평한 땅이잖아요. 네. 그 배민 앱으로 음식 배달 시키시는 분들도 아마 이 책을 보고서 처음 사실 있을 텐데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뉜다면서요. 예, 그 일단 배민에서 그 음식 배달은 배민에 올라와 있는 모든 집들을 하는 게 아니라 배민 라이더스 맛집이라는 음식점만 배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배민 라이더스 맛집은 원래 배달을 안 하던 집들에게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주문, 결제, 배달까지. 배민에서. 그래서 이제 배민 라이더가 이제 그 집들을 배달하는 건데 배민 라이더가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지입 라이더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 지입 라이더들이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무슨 다양한 상표들을 붙이고 있는 그 라이더들인가요? 그러니까 배민 뭐 공복주의 뭐 배민 그거는 예. 그거는 고용된 라이더들이고 예. 그게 아니고 무슨 뭐 그렇죠. 자기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붙이고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지입 라이더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그리고 도보로 하는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 네. 이름은 배민이 지은 거죠. 그 그렇죠. 커넥터 라이더 뭐 이런 건. 커넥터도 근데 외국 그 음식 배달 업체도 쓰는 이름인 것 같은데. 커넥터. 그 커넥터는 완전 알바예요, 그러면? 그렇죠. 배민이 커넥터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생계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하영 기자는 지금 음식 배달을 요즘은 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예. 최대 19시간 20시간밖에 못 하고요. 그럼 버는 돈이 너무 적잖아요. 적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해요? 글을 쓰고 있죠. 요거 말고 다음 책을 이미 쓰고 있는 겁니까? 뭐 또 다른 책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또 쿠팡 이츠가 들어왔어요. 쿠팡 이츠는 그 배달 제한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배민 커넥터로 한 20시간 일하시고 조금 또 글 쓰다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쿠팡 이츠 쪽에서도 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이제 그 보통은 근데 요즘 엔잡러라고 하죠. 네네. 엔잡 하시는 분들은 낮에 이제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좀 맞추거나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뭐 대리운전 뜸하고 그럴 때는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세요. 자, 뭐 저희는 이제 책을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직 안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머리가 있습니다. 막 헷갈리실 것 같아요. 책에 깔끔하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쿠팡 이츠는 그러면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갑자기 갑툭튀 딱 나온 건가요? 쿠팡 이츠가 원래 저희 동네에 없었거든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배민만 하면서 아 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때 막 언론에 쿠팡 이츠 배달료가 뭐 건당 7,000원 뭐 2만 원 막 그렇게 다 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 언제 오나 해서 왔어요 드디어 11월 달에.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쿠팡 이츠를 깔고 시작했죠. 근데 저희 동네는 3,100원이에요. 왜요? 이게 주문량이 많은 곳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이더가 부족한 곳은 라이더 잡으려고 요금을 계속 올리는 거고 저희 동네처럼 주문한 사람은 없고 저처럼 쿠팡 이츠 배달하는 사람은 많은 곳에서는 자연히 이게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게 막 하루 이틀 뭐 일주 2주 단위로 가격이 바뀌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매일 단위로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아 그 배달 단가가 매일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주문량이 늘고 이제 라이더가 부족하면은 계속 이제 그 라이더 못 잡으면은 계속 할증을 붙여가지고 요금을 계속 올려요. 처음에 3,100원 시작했다가 이거 이제 라이더를 못 잡으면 3,300원 갔다가 3,400원 갔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앱에서 음식 주문할 때 그 한 오후 3시쯤에 뭐 오늘 뭐 먹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해보고 뭐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가령 뭐 2,800원이었던 배달료가 정작 6시 돼가지고 밥 주문하려고 딱 보면 그때는 4,000원이 되어 있고 이런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 그럼 바뀌는 거군요. 실시간으로 바뀌고 그게 소비자만 배달료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식당 음식점도 그 배달료를 비슷하게 내요. 그럼 음식점 입장에서 어쨌든 라이더를 잡아야 되니까 올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자, 근데 이제 쿠팡이츠는 그 배민이랑 다른 게 쿠팡이츠는 한 집 배달을 해요. 그러게 그 광고에서 봤어요. 네, 묶음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원래 이렇게 모든 그 배달 불만이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게 묶음 배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라이더가 식당 한 5군데 돌아가지고 음식 5개 먼저 담은 다음에 5집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 내가 제일 먼저 시켰는데 제일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리고 라이더가 그렇게 묶음 배달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은 조리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러면 라이더가 가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배달하는데 보통 웬만하면 다 10분 안에 돼요. 네.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가 한 25분에서 30분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배달료 라이더 받는 배달료 3,000원이잖아요. 그럼 1시간에 2건, 3건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죠. 1시간에 2건, 3건 하면은 6,000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3건 해봐야 9,000원이고. 네. 그리고 그 9,000원 중에서 실제로 라이더가 가져가는 게 전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죠. 라이더는 거기서 또 그 배달 대행사에 수수료 내죠. 그리고 자기 오토바이 유지비 들어가죠. 흔히 지임 라이더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보험 기름값, 보험료. 기름값에 보험료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수명이 한 2년 넘기기 힘들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한 400만 원짜리 오토바이 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계속 타이어 갈아야지. 또 보험료가 한 4,500만 원씩 하고. 그럼 그 수명을 생각하면 웬만한 차보다 비싼 거네요. 오토바이가 400만 원인데 2년밖에 못 쓰면. 그렇죠. 자동차는 뭐 한 3,000만 원 주고 사면은 10년도 쓰고 15년도 쓰잖아요. 뭐 택시도 한 5년이면 폐차하고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이건 영업용이기 때문에 네. 많이 쓰이긴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라이더들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하루 30건 그리고 그래도 한 기본 50건은 해야 집에 한 달에 한 250은 들고 간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건을 뭐 하루 8시간, 10시간 동안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음식 시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피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뭐 야식 시간 다 이렇게 피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최대한 많이 배달을 소화를 해야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들을수록 재밌기도 한데 정말 이렇게 다들 이런 식으로 전부 일을 하는 세상은 왠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삭막하다 그럴까?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노동의 전 특징 중에 큰 거라고 보는데 배민도 계속 이제 인센티브를 줘요. 라이더들이 부족하면은 인센티브 1,000원, 2,000원 걸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배달하러 가야겠다 나가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커넥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콜이 좀 줄어들고 결국 수입은 거의 이제 비슷해지고. 근데 뭐 쿠팡도 쿠팡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쿠팡 이제 그 쿠팡 친구들이 배송하고 직원들이 배송하고 좀 남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그 배달할 수 있게 그 하는 게 쿠팡 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플렉스가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용돈벌이라도 해보려고 자기 차로 이렇게 택배 물량 떼가지고 막 동네에 배달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것도 그 요금이 매일 바뀌어요. 원래 그 박스 하나에 뭐 1,300원 하다가 이제 그런 플렉스들이 늘어나면은 막 그 900원,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나 900원, 800원 받고 이거 못하게 해서 그 플렉스들이 줄어들면은 이제 또 요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고 계속 이렇게
저는 책에 숨바꼭질이라고 썼는데 계속 플랫폼 회사들과 여기 플랫폼 참여자들 사이에 숨바꼭질 같은 행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수요 공급 곡선이 막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참. 자,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뭐든 다 배달합니다. 김하영 기자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